자,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이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불리한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영상을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5회에 걸쳐서 촬영을 했는데요. 특히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당시 다룬 영상들은 이게 집주인들의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를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게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과 건강보험료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설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짧고 굵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입자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불리한 구조입니다. 자, 직장 가입자들과는 달리 지역 가입자들에게는 이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가 되죠. 그런데 이때 지역 가입자들에 부과되는 재산의 중요 항목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이 전세나 월세입니다. 자, 우선 전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세는 뭐 이해가 됩니다. 전세라는 건 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채권이죠. 나중에 그 집을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그런 전세 보증금,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건보료에서. 자, 그런데 이건 전세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매기면 너무 지나치다 해서 딱 30%만 잡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맡긴 전세 보증금의 30%를 일단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정 액수를 공제를 해줍니다. 이른바 재산 공제인데요. 재산 공제가 지난해 가을부터 일괄적으로 5천만 원으로 확 늘어났죠. 여기에서 5천만 원을 빼준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계산 사례를 기초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5월 3일자 전세가 월세되니 건보료가 뚝, 신성식의 레츠고 9988이라는 기사에 나온 계산을 인용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억 1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그 전세 보증금이 건보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금 3억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일단 30%만 부과하죠. 그래서 9,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일괄적으로 5천만 원 공제를 해주니까 4,3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4,300만 원에 대해서 바로 지역 건보료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60등급 등급표가 있죠. 거기서 등급을 찾고 점수를 곱해서 건보료를 계산해 보니 건보료가 58,850원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전세보증금 3억 1천에 대해서 건보료는 58,850원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저분이 반전세로 바꾸면 건보료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전세보증금 3억 1천 중에 1억 1천을 돌려받고 보증금을 2억으로 깎은 다음에 그 대신에 나머지를 월세로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환산율이 있죠.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5%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2월에 정한 전환율이 5%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월세가 46만 원이 됩니다. 자, 금리가 지금 높으니까 한 5% 정도로 이렇게 오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보증금 3억 1천에 살다가 이거를 보증금 1억 1천을 돌려주고 그걸 대신 월세 46만 원으로 해서 반전세로 바뀌었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46만 원에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건보료가 어떻게 될까요? 자, 건보료에서는 이렇게 월세 46만 원을 다시 자신들의 공식에 의해서 다시 전세로 환산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나오는 전세 전환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현재 2.5%입니다. 자, 따라서 전세 전환 지수 2.5를 적용을 해서 월세 46만 원을 다시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을 하니까 1,840만 원으로 바뀝니다. 자,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지금 있는 보증금 2억 원에다가 이 전세로 환산한 1,840만 원을 합치니까 2억 1,84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바로 2억 1,840만 원을 전세로 들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2억 1,840만 원에 30% 부과하니까 6,552만 원이고요. 여기서 5천만 원 공제를 하니까 1,552만 원만 남고 여기에 아까 60등급 점수표를 계산을 하면 건보료는 22,210원인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전세를 반전세로 살짝 바꿨을 뿐인데 건보료는 반토막 이하로 났습니다. 58,850원에서 2만 원이 간 넘는 것으로 그렇게 확 줄어들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건보료가 확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저겁니다. 1억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이게 월세 46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서 월세 46만 원을 전세로 1,840만 원에 불과한 것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 전환지수가 2.5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1억 1천만 원 돌려준 전세보증금을 건보료에서는 1,840만 원, 거의 9분의 1 정도로 낮은 액수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뭐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는 바로 세 번째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만약에 전세 3억 1천만 원을 살다가 아예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정말 순수하게 월세로 전환한다면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이 기준이 5%라 그랬죠. 그래서 전세 3억 1천만 원을 월세로 바꿀 경우에 현재 5% 시세 기준으로 월세가 한 129만 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전세 3억 1천에 살다가 그냥 월세 129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 월세 129만 원을 아까 건강보험 규정에 나오는 이 전세 전환 지수 2.5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분은 전세 환산액이 5,16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세 3억 1천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건강보험료에서는 전세를 그냥 5,160만 원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3억 원이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뭐 30%만 보고요. 그리고 5천만 원 공제할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되게 됩니다. 자, 결국 전세를 3억 1천만 원에 살면 건보료가 5만 원이 넘고 이 전세 3억 1천만 원을 현 시세대로 월세로 바꿀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아예 없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 건강보험료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유리한 구조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세 전환 지수가 2.5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낮은 전세 전환 지수에다가 이 재산공제 5천만 원으로 많이 해주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 월세를 줄 경우에 굉장히 고액 월세가 아니면 사실상 이 월세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게 1989년에 이 지역건보료가 도입이 되면서 당시에 이게 이 월세를 사는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월세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가 책정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월세 사는 분들에게 지역건보료를 올려야 될까요? 한마디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이 환산율을 올려서 이 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건보료를 올리는 게 맞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형평성은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만약 그럴 경우에 또 다른 문제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건강보험료는 점차 재산보다는 소득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방향이 맞고요. 정부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세나 월세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재산. 자, 따라서 이게 월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늘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미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굉장히 과중한 부담이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더하는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린 것은 현행 전세와 월세도 분명히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구조에서 건강보험이 책정이 되고 있으니 이런 제도 하에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보시라 하는 뜻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